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 여야는 주말인 오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서 가족을 불러야 한다. 가족만은 안 된다고 대처하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다 청문회가 무산되면 남은 건 임명 절차라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박유영 기자입니다. 주말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대국민 사기 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정인 절대 불가라는 철벽을 치고 요지부동이다. 대국민 사기 청문회가 아닌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하고 야당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증인 명단에서 빼고 여당은 동생 수용 의사를 내비치며 맞춰가는 듯했지만 관건은 모친과 부인입니다.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두 사람을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야당과 둘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야당은 추석 연휴 때까지 이슈를 끌고 가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을 더 부각하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며 임명 강행을 거론했습니다.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만 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와대는 9월 3일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절차를 밟은 뒤 추석 연휴 전에 임명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 조 후보자가 직접 소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9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는 거여서 여당과 청와대가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민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주 연속 서울에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지도부는 대권 노름을 멈추고 경찰 조사부터 받으라고 응수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과 어제 부산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세 번째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당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수사 대상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여당이 이거는 증인 없는 청문회 한마디로 가짜 청문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탕 청문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한국당은 사퇴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대권 노름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최소한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장외 집회를 할 시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개최와 함께 패스트트랙 전국대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청문회 갈등을 넘어 세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한 주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후보자 지지와 반대 세력 간의 실검 전쟁이 뜨겁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오늘은 나경원 자녀 의혹이 아침부터 실검 1위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뜻하는 거죠. 지금도 1위, 15위 하고 있습니다. 실검 전쟁, 검색할 검자가 아니라 검투사 검자로 보입니다. 조창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경원 자녀 의혹이란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벌이는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 이른바 실검응원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검색어와 구체적 시간을 지정해 검색을 독려하거나 다음 검색어를 제안하는 글 등이 올라왔습니다. 방식도 보다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힘내세요, 법대로 임명 등 조 후보 지지 내용을 담던 방식에서
야권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은 지난 2016년 한 언론사가 제기한 딸의 성신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치열한 장외 여론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나 원내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자녀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새롭게 올라왔고 임명 찬성 글엔 53만여 명, 반대하는 글엔 약 28만 명이 동의 의사를 표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보 전쟁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며 검찰이 오보했다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 박용진 의원이 유 이사장이 오보했다고 하니까 전재수 의원은 박 의원 보고 오보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달군 정치권의 오보 전쟁, 김한중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법조 출입 기자와 함께 이번 한 주 조국 후보 총정리하는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시작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익명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 중이던 유 이사장이 라디오에 나와 서울대생들의 촛불 집회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보라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유 이사장의 생각으로 끝날 것 같던 이 발언은 여당 의원이 유 이사장의 언급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번에 검찰과 언론, 대학생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며 편들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오버하지 마시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여당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박 의원과 동갑인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SNS를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오버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의원은 나서더라도 말은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라며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내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불거진 여권 내 오버 논쟁. 조 후보자를 놓고 가열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요, 청문회도 있지만 검찰 수사도 있습니다. 이건열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 이제 수사 함구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검찰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속하게 하지만 신중하게, 이 말로 검찰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데 지난 27일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부터 특수 3부 인력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의혹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는 속속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소환 조사는 좀 늦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소환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한 곳인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 관계자는 실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중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 수사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린 걸로 전해지는데요. 수사 상황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여권에서도 뭐 엄호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글에 SNS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 SNS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SNS를 보면은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뭐 댓글 대신 좋아요라는 걸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왔는데 예. 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꼭 그 글에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좀 묘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동의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 확인했다, 이런 네. 표시도 되는 건데, 근데
좋아요를 왜 눌렀답니까? 그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 대해서 강수석은 잘 봤습니다. 이런 뜻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잘 봤다. 네네. 확인했다 이런 차원이군요. 네, 어쨌든 뭐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최소한 수사를 둘러싸고 물밑 조율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데스노트 정의당 입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도 약간의 좀 미묘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판단을 하면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조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유보 상태인데 좀 분위기 변화가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열흘 전에 한 말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열흘 전에 심상정 대표인데 상당히 붕괴한 듯한 그런 입장 표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를 좀 측면 지원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수건은 선거법 개정인데 선거법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덕분인지 조 후보자도 조금 이제 여유를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조 후보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죠. 뭐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적도 있는데 뭐 어제는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 준비 사무실로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꽃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제는 직접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저런 꽃이 배달이 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글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기사에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이 촛불 집회할 때 마스크는 안 쓰고 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10여 년 전 조국 후보자는 복면이 다양한 의사 표현의 방식이라고 한 칼럼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복면 쓰는 것이 의사 표현의 일종이다.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유 이사장의 발언이 조 후보자의 예전 글과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군요. 사실 민주당은 또 과거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마스크 시위를 할 때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가면을 쓰고 집회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마스크 시위를 애둘러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엇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국 후보자 관련 협상은 없었습니다만 내일 휴일이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서 청문회 일정을 좀 잡아보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추적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계속해서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후보자가 여제자 김모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치정적 감정관계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신매매범 조국의 정치 생명은 내 손에 영원히 끝날 거라며 막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37살 남성 김모 씨. 김 씨는 이런 불륜설을 비롯해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 게시글 수백 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에 5달에 걸쳐 올렸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보내 여제자와 호텔을 몇 차례 갔었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조 후보자와 거론된 여성이 김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불륜설 등 자신의 주장을 재판 내내 굽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글들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화재는 12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현장에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공장의 외벽은 종잇장처럼 구부러져 무너집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북 충주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최초 폭발이 발생한 공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인근의 다른 공장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외벽이 폭격을 받은 듯 부서져 버렸고 건물의 반대편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전쟁터 같았어요. 그냥 뭐 불길이 한 100m씩 막 올라가고 계속 뻥뻥거리고 터지니까 여기 차 대놓고 있으면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갈 정도로.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직원 8명이 다치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서는 원료를 섞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을 해체하며 진화 작업과 실종자 수색을 병행했습니다. 위험물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로 추정이 되고 그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2층 5개 위험물 저장소 쪽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떠돌이 개가 침입해서 사람을 무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였는데요. 경찰이 즉각 포획하고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 소식들을 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안 거실에서 쉬고 있던 70대 여성이 난데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떠돌이 개에게 공격받았습니다.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를 물렸고 각각 2cm, 4cm가량이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을 습격한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 몸 길이 70cm 정도의 대형견이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목표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 가장 위험한 개로 꼽히는 견종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마취죄와 포획망을 이용해 개를 포획했습니다. 가죽이 좀 두꺼워서 처음에 마취약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쌓아가지고 이제 약을 놨거든요. 포획된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관리 중인데 경찰은 유기견인지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서진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버스와 승용차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들을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즉각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삿바싸움 치열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불량이란 표현을 쓰며 비난한 지 사흘 만입니다. We recognized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하긴 했지만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지 반나절 만에 즉각 나온 반응이어서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과의 대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삿바싸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9월 말 열릴 유엔 총회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독초라고 맹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불참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장관급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양측 실무진이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추진 사실을 공개했죠. 최근 한미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한미 동맹 간의 미묘한 기류, 그 전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80곳 가운데 아직 반환받지 못한 26곳의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1조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6조 원 가까이 올리겠다는 미국의 요구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시점과 내용에서 분명한 대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시기가 문제인 거죠. 시기가 왜 지금 시기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을 늘리려는 이 문제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결과일 뿐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때도 트럼프 대통령 대신 국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 미묘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고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서는 우선할 수 없다. 미국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일본에 있는데 미국은 주로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이런 메시지를 내면 일본도 미국이 우리 편이구나라고 보고 추가 보복 조치 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며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가 독도훈련까지 거론하며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우리도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렀잖아요. 이 같은 메시지 좀 자제해달라고. 네. 근데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는 건 많이 봤어도 주한미국 대사 초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청사로 불러 공개적인 실망과 우려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한미국 대사를 청사로 부르는 조치는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1977년에도 미 정보기관이 청와대로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외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미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리스 대사를 부른 건 정기적 만남의 일환이지 초치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하지만 미 측과 물밑에서 조율하지 않고 미국 대사를 청사로 부르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도 미 측은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에 실망했다며 처음으로 일본의 책임도 언급하는 등 달라진 기류를 보였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가 이제 잇따라서 안보 관련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말이죠. 이와 연관 있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군 기지 이전도 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미 갈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세영 차관과의 면담이 있던 다음 날 올라온 사진인데요. 햄버거 먹는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100% 미국산 소고기를 쓰는 한 미국 햄버거 브랜드 개점 행사인데 밝은 표정으로 햄버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정돼 있던 해리스 대사의 다른 행사들은 불참하거나 취소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행사들이었었는데? 네, 당초 해리스 대사는 오전에 DMZ 평화경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하거나 아예 취소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저 햄버거 먹으러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향군의 경우 최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강연 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미 대사관 측은 햄버거 가게를 방문한 것도 원래 예정된 행사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이 취소하고 또 햄버거 가게에 예정된 행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심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있지도 않은 저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면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에게 직접 누가 일정을 취소했는지 알아보긴 했느냐, 즉 이제 주최 측에서 취소한 것도 있는데 이를 한미 갈등으로 몰아가는 등의 보도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논의일 뿐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이라면 누가 전략을 공개하겠는가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한미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한일 한미 간 문제 해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언론이 좀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발전의 굳건한 토대라고 봐야죠. 66년의 혈맹인데 동맹 관계,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해서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 여자친구의 속내를 들여다보려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에게 강제로 마약 투약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56살 A씨로 개인적인 일을 상의할 게 있다며 여성을 펜션으로 불러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12일 만에 A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검거 당시에는 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여자친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고 마약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상해. 그게 계속 추워지네요. 하지만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성범죄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마약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연이어 마약 소식입니다. 인터넷 채팅 중 한 여성이 마약을 사다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자 실제로 마약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의 함정 수사였는데 법원은 이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한 여성이 마약을 사다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마약을 실제 사서 여성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 경찰의 함정이었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을 이미 투약한 사람을 유인하면 적법하지만 이번처럼 마약을 사게끔 부추긴 건 위법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의 유인이 없었으면 마약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기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20대 남성에게 성적인 뭔가 대가를 주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상 넘었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경찰의 함정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저 화면 기억나십니까? 전에 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닭을 쏠 때 사용하던 활 생각나세요? 컴파운드 보우라는 활인데 이게 말이 활이지 사냥용 살상 무기랍니다. 철판도 뚫고요, 멧돼지, 버팔로도 잡는답니다. 규제 대상인 석궁하고 위력은 비슷한데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네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컴파운드 보우를 든 남성이 트럭을 조준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철판을 가볍게 뚫어버립니다. 화살에 맞은 멧돼지는 도망도 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넘어져 버립니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직원 워크숍에서 닭을 쏠 때 사용해 논란이 됐던 활도 컴파운드 보우입니다. 컴파운드 보우는 활대 양쪽에 도르래가 달린 기계식 활로 비교적 적은 힘으로 석궁과 비슷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석궁은 총포 화약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컴파운드 보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뭐 허가나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네네네, 맞아요. 허가는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요. 멧돼지나 버팔로 같이 가죽이 두꺼운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강력한 화살촉도 구입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쇠구슬 등을 쏠 수 있는 새총 같은 발사장치도 총포 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활은 제외됐습니다. 살상력이 큰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 끝나면서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르게 되죠? 네, 지난 10달간 인하됐던 유류세가 이제 정상세율로 돌아오는 건데 오늘 기름 넣으려고 전국 주유소가 아주 북새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네. 기름값은 말이에요. 어렸을 때 흘리던 콧물 같아요. 콧물이요? 네. 왜요? 보십시오. 콧물 이게 내려올 땐 천천히 줄줄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슉 이렇게 올라가. 맞는 말이네요. 네, 박인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늘 종료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기름값 오른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넣으러 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왔다가 소식을 듣고 한 번 더 주유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기름값 오른다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듣고 다시 한번 넣게 됐어요. 평소와는 달리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운전자들은 최대 15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들은 몰려드는 차량에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전 마지막 날이다 보니 평상시보다 10%에서 20% 더 고객께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다른 날보다 많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편입니다. 내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터는 14원씩 비싸집니다. 오늘 전국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96원, 내일부터는 1,554원이 되는 겁니다. 석유업계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국내 기술화를 연속 보도하는 MBN 기술 독립순서입니다. 정밀기기 공장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공기압을 활용하는 공압기기가 필수적입니다.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공압기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부터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제조 공정엔 자동화 설비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자동화 설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부품이 바로 공압기기입니다. 공압기기는 튜브 내의 압축된 공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기계의 방향과 움직임을 제어하는 실린더나 밸브 등을 총칭하는데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일본 기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공압기기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결과 기술력의 척도가 되는 속도와 내구성 측면에서 일본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부 튜브의 정밀함을 높여 실린더의 속도와 내구성을 개선한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의 덤핑 경쟁으로 견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산이 출시가 되면은 본인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우리가 시장을 침투를 못하게 막는다라든가 심지어는 WTO까지도 갔었습니다. 부당한 이제 시장 가격 견제 이런 걸 우리가 막아보려고 덤핑 제소까지 하게 됐고. 최근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제품 개발 사업까지 따내며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106개 나라 2,400명의 무도인들이 출전한 국제무예 종합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호의 무술 고수들이 펼치는 한판 대결 현장 함께 보시죠. 강영호 기자입니다. 매가 날개를 펼치듯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에 하늘을 나는 듯 뛰어오른 뒤 선보이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균형까지. 중국의 전통 무술 우슈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동작의 완성도에 구성, 표정 연기까지 모든 요소가 평가 대상입니다. 무예의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우슈지만 실전에선 성인 남성도 제압이 가능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영화 옹박으로 유명한 태국의 무에타이는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무술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보여주듯 주먹과 발차기, 무릎을 이용해 상대를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상대를 일격필살로 제압하기 위한 발차기는 링 밖에까지 파괴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번 대회에 실전 무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터치한 뒤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인도의 전통 스포츠 카바디는 술래잡기적인 요소에 격한 몸싸움을 곁들였습니다. 주짓수, 펜칵실락 등 동서양의 다채로운 무예가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멀리 세종에서 우슈 보러 왔는데 다른 종목도 더 봐야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강호의 고수들이 무술 실력을 겨루는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참 그림같이 예뻤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처럼 긴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남해안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50에서 15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가량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창원이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요.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가득 좀 넣어보려고요. 근데 오른 데는 벌써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도 오늘이 좀 싸긴 싸겠죠. 걱정되나 봐요. 그럼요. 조금은 그렇죠. 기름값 걱정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득 넣지 말고요. 네. 5만 원어치씩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가득 채우고요. 다음번부터는 5만 원씩만 할게요. 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